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 쉽게 정리되기에는 그 골이 너무 깊은가 봅니다. 당내 갈등을 정리해야 제대로 된 현안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수습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은 높아집니다만 당초 발표하지 않기로 했던 문재인 대표의 입장문이 공개되고 또 당내 계파 갈등은 기득권 싸움이고 여기에는 내년 총선 공천과 지분 챙기기가 숨어 있다. 이런 발언까지 이제 회자가 되면서 오히려 내홍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표의 입장문과 발언으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좀 총론적으로 보면요. 저희 야당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대상으로 지금 전락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요. 네. 특히 여당 이중대로 손가락질 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네. 강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문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 다투는 본질은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맞다고 보고요. 네. 기득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저항이 분명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 계파 갈등을 극대화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대충 단결하자는 분위기 형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쇄신위원회 구성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공천 혁신하지 말고 다 같이 살자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이게 바로 기득권들의 계파 갈등을 통해서 계파 단합을 하는 그런 로드맵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공천 네. 액션이 좀 많이 꼬이게 되었어요. 첫째는 이 입장문이 흘러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네. 마치 비선, 즉 친노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두 번째로는 비춰졌죠. 네, 이 민진모를 대상 타겟으로 하셨는데 민진모 구성원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혁신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이나 내지는 개파색이 옅은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엉뚱한 곳에 총질한 셈이죠. 따라서 타겟을 잘못 잡았다. 네, 혁신의 잠재적인 우군을 잃은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만 그 남의 당 사정에 대해 말하기는 못하지만 하는 토를 달면서도 네.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훈수를 뒀는데요. 지금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맞다라고 안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렇다면 이 갈등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짚은 건가요? 근데 김무성 대표님이 좀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새누리당하고는 이 처지가 완전히 틀린 게요. 네. 김무성 대표께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간섭하지 말라는 정치적인 의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께서 당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저희 쪽에서는 혁신해야 될 대상도 많고 일도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 이상의 조치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 대표가 공천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주류, 비주류, 뭐 친노, 비노 이런 복잡한 이런 각 계파 또 내부의 정치 세력들이 오랜 기득권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혁신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표님 본인의 팔도 잘라야 되지만은 남의 팔도 자르고 또 뭐 썩은 부위를 다 도려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처지하고는 제 네. 입장 환경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리죠. 예, 여당 야당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이 훈수는 다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당내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도부는 당내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초계파 혁신기구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키겠다라는 의지인데요. 당이 내홍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선도 많은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저는 굳이 혁신 기구가 지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지난 수년 동안에 숱하게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만들어서 혁신 내용은 넘치고 넘쳐요. 네. 그 문제는
실천이 중요한데 이 개혁의 실천의 칼날을 문 대표가 쥐고서 개혁이라는 게 피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네, 피를 봐야 그런데 한다. 이 피 보는 것을 본인이 보지 않고 혁신 기구로 넘겨버리는 셈이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혁신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장의 문 대표님께서 뭐 어떤 혁신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노로 불리는 뭐 친노 의원님들은 우리가 친노 실체가 어디냐라고 뭐 하소연을 하시지만은 어쨌거나 친노로 불리는 당직자들 많지는 않아요. 네. 몇 분인데 사퇴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천 이게 뭐 굉장히 문제 본질인데요. 이 공천을 차라리 외부 기관에 맡겨버리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공천 개혁안 중에서 2011년에 민주당 개혁혁신위원회 당시에 천정배 의원님께서 위원장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공천 개혁안을 보면은 절반은 외부인으로 구성하자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절반이 아니라 뭐 전체 통째로 외부 기관에 다 맡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혁신기구에 각 계파가 참여하는 것 정말 이건 구태라고 보고요. 네. 계파 야합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혁신기구 구성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편한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혁신안이라는 것은 모든 계파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파에게 불편함을 주고 국민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정말 이제 정신 차리려구나 뭔가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 고개를 좀 끄덕이는 아니야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 기구를 구성하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고 과연 좋은 결과 만들어지겠는가? 결국에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적당한 선에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혁신 기구에 대해서 별 기대도 하지 않고 회의적이다. 특히 여러 가지 당 개혁 혁신안 중에서 저는 2011년 민주당 개혁특위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의원이 당시에 짰던 그 안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개혁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참조해가지고 실천만 하면은 우리가 피를 서로가 흘리겠다라는 정도 의지를 가지고서 이 개혁의 실천이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로 하는 혁신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국민들도 믿지 않고 저도 굉장히 그거는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네, 안 의원님께서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기 때문에 같이 아프시겠지만 네. 지금 굉장히 예리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듣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게 방책과 계획은 차고 넘친다. 실천이 중요하고 이 문 대표가 피를 묻히려고 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혁신기구라는 좀 두루뭉술이한 얘기보다는 공천권을 아예 외부에서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선언을 지금 문 대표님이 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풀릴 수도 이 있다. 위기를 타개하는데 큰 그 동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18인데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또 이정걸 원내대표 이제 체제가 출범한 지 열흘 정도 됐는데요. 당내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국회가 또 공전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협상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와중에 국민연금 연계돼 있죠. 또 기초연금까지 거론되고 있죠.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이건 여당뿐 아니라 야당 탓도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5월 임시국회 좀 해법을 보고 계십니까? 여야가 5월 2일 날 이제 합의한 거에서 그 청와대와 그 여당이 엇박자가 나면서 이게 법 통과가 이제 않는 거죠. 이건 이제 팩트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 이제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한다. 이제 교통정리를 다시 한 거죠. 네. 여기까지 좋은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은 안 된다. 이 반대를 달았어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거부 아니냐? 네. 그렇죠. 실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여당은 여전히 협상의 재량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협상 재량권 없는 여당하고 협상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5월 2일 날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대로 하든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니까 합의를 못 지키게 됐으니까 일단 사과를 하시고 네. 다시 좀 합의를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폐지를 넘겨서 다시 백지 상태에서 물론 뭐 완전한 백지는 아니고 네. 기존에 합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있으니까는요.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합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